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의 외박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외박을 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싸우기가 싫어서 외박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다 다시 외박을 했고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기 명의로 전세 계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기각만을 구했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이혼도 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자기에게 재산분할을 해준 거니까 제가 더 받아갈 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아내는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혼 소송이 2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보통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의 청구가 같이 진행돼서 쟁점이 많은 편인데요. 쟁점이 많다 보니 법원의 판결에 모두 만족하기 어렵고 이는 불복할 부분이 나오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네. 예를 들어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양육비가 생각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될 수가 있고 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원했는데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2심이 돼서 반소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반소를 맞소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1심에서 안 한 반소를 항소심 돼서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할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반소가 그냥 반소가 아니라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행히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 제기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네, 심급의 이익. 이제 우리나라가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심급의 이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심급의 이익이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3심제. 네.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으로 3번의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렇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법원이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모두 판단하고 네.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하급법원들이 법률을 잘 해석하여 적용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문제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다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사실상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적법하려면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소로 재산 분할이 이제 2심에서 이루어지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2심, 3심 이렇게 딱 두 신급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원래 3심제인데 두 번 판단 받는 거 이게 이제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예, 대법원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 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요. 예, 상대방이 이미 1심에서 사연자님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판단되었는데 네. 이혼 기각을 구한 사연자님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네. 사연자님이 제기한 반소에는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1심에서 만약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판단이 없었는데 2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구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내가 반소 제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만약에 반소가 이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만약 이 사연에서 상대방이 사연자님의 반소 제기가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네. 안타깝게도 반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하요. 예. 예, 상대방이 1심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네. 사연자님도 이혼 기각만 구하였을 뿐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예, 다만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로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또 다른 소송이 이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사연자분은 항소심 2심에서 반소로 재산 분할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3심제죠. 그래서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고 상대방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이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의나 신급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는 새로운 쟁점으로 다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소가 각하될 수는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걸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 부부가 무한리필 음식점에 5살과 25개월 두 아이를 데려가서 음식 3인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4인분이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연으로 온라인상에서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무한 리필 음식점에 갈 경우 음식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요즘 1인 1메뉴라는 말이 많이 들리시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1인 1메뉴를 요청하는 것은 좌석이 한정된 영업장에서 음식은 적게 시키고 장시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른바 진상 손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1인 1메뉴에 대해서 대다수의 소비자는 인원수에 따라서 음식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5살과 25개월 아기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1인 1메뉴를 고집하는 것은 좀 융통성 없는 대처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인이 1인 1메뉴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 것은 식당 주인의 권한에 해당하고요.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주문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동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잠든 너의 맨발을 가만히 보다 왠지 모르게 벅차올라 맺히는 마음 방 안 가득 달큰한 호흡 너의 모든 곳에 입 맞출 수 있어 끈적하게 달라붙은 너와 나의 살에 새벽 내내 이슬을 묻혀 저 바깥 바람은 틈만 나면 껴들어 춥게 해 조금 더 안을래 가까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 있잖아 난 너를 아직도 사랑해 시간이 날 갖고 모든 게 변했어도 있잖아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자 대단치 않아도 둘이서 매일을 조그맣게 그림 같은 집을 짓지 못했지만 It's not romantic